네,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요 외신들 함께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미국에서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이 발의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중국 당국의 SNS 이용자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는 중국의 법 규정이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에서도 안보 위협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 이번에 사실상 틱톡의 강제 매각이라는 초강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에 대한 좀 반발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의견이 팽팽할 것 같은데 기사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제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트댄스, 이 틱톡으로 유명한 회사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인 트럼프 정부 때 굉장히 큰 퇴출 압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낙 강경파이기도 하고요. 이 틱톡과 같은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해 왔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바이든 대통령 정부로 바뀌면서 과연 어떠한 규제가 갈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유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바이든 정부 역시 굉장히 강한 수준으로 틱톡을 압박하고 바이트댄스에 부담을 주면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앞으로 165일 안에 이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바이트댄스의 사실상의 사업은 미국에서 어려울 것이다라는 입법안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하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고 최종적으로 입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요. 미국 의회에서 현재 틱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소속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이 이러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요. 17명의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틱톡이 중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한다면요. 바이트댄스 입장에서는 사실상 앱스토어에서 틱톡이 퇴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에서만 감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과 캐나다, EU 등에서도요, 이러한 틱톡의 리스크,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미국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서 과연 어떤 정치적 책임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틱톡은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젊은 유권자층에게 과연 이 틱톡에 대한 규제 강화가 어떤 의미로 그리고 어떤 표심으로 연결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이해관계를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 간이 눈치 싸움도 계속해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요, 틱톡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와중에 사실 틱톡 서비스를 사용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선 가도를 달리는 와중에는 이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틱톡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어찌 보면 이중적인 행보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곤 있지만 일단 선거를 이기고 봐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대선 후보들의 눈치 싸움이 계속해서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트댄스의 사실상 틱톡의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었고요. 젊은 유권자들의 반발도 예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계속해서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는요, 바로 미국의 유통업체 타겟의 호실적 소식입니다. 자, 지난 3분기에는 저희가 도난 이슈로 좀 실적이 부진했던 타겟의 소식을 전달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4분기의 실적은 이 매출 부진이 극복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어제 주가도 무려 12%나 급등을 했거든요. 자, 어떻게 나왔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타겟의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지난해 연간 실적도 다 같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상보다는 선전했다라는 측면에서 유통업계에서는 박수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월마트입니다.
그리고 이 타겟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월마트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가격 그리고 전국 단위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월마트와 더불어서 미국의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을 꼽아라 라고 하면은 이러한 타겟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요, 이 타겟을 정말 자주 갔었는데 타겟이 국내 이마트와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조금 더 월마트보단 비싸다 보니까 소비층들의 지갑을 여는 것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4분기 실적 다행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은요 319억 2천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이죠. EPS는 2.98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모두 숫자가 이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다들 상회하는 숫자고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치가요 매출은 318억 달러였고요. EPS는 2.42달러였는데 모두 다 비트해버린 것이죠. 이러한 시장의 전망보다 나은 실적이 나온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부담이 계속해서 커졌었던 게 지난해의 화두였었는데요. 하반기로 가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이 임의 소비재에 대한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타겟 같은 경우에는요. 필수 소비재보다는 임의 소비재 재고가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자, 임의 소비재라 하면요. 꼭 필요한 것, 밥을 먹어야 되는 식자 제품이나 과일과 같은 음식 등이 아니고요. 바지라든지 여러 가전제품 등 여러 가지 소비를 조금 참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을 뜻합니다. 이러한 임의 소비재가 많았던 타겟 입장에서는 지갑이 닫히면 닫힐수록 아무래도 소비가 망설여지는 제품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1, 2, 3분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타겟이 4분기엔 이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즉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분기 가장 큰 화제가 됐었던 사건이 생각보다 많았던 도난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경기도 계속해서 안 좋다 보니까요. 도난이 곳곳에서 발생했고 타겟 역시 이러한 도난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기업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도난 이슈는요. 미국에서 항상 가지고 가는 이슈였고 어느 정도 비용으로 쳐서 조금 상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분기에 워낙 그 비중이 높았다 보니까 타겟으로서는 큰 비용 손실이 불가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3분기까지 이어졌으나 4분기에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측면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지난해 1년 동안 성적은 결국에는 좋지 않게 마무리되긴 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1,07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바로 7년 만에 연간 매출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4분기의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올해 1분기부터는 조금 더 나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은 긍정적 평가를 했다. 그래서 주가가 12%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타겟에서도 새로운 멤버십도 발표했습니다. 연간 99달러를 내면요. 35달러 이상 주문 고객들에 한해 배송비 없이 무려 1시간 안에 배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프리미엄 멤버십 이름은 타겟서클 360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구독형 모델에 가입을 함으로써 타겟의 새로운 매출원이 확보될지 등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타겟의 4분기 호실적 소식이었고요.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요, 오픈 AI 관련 소식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AI 칩 개발을 위해서 이 샘 알트먼이 7조 달러의 투자금 유치에 나선 게 굉장히 큰 화제였는데요. 지금 최대 투자자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의 투자 논의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관계자들이 이미 여러 차례 좀 만났다고 하는데요. 진행 상황 좀 짚어볼까요? 이 오픈 AI가 사업을 워낙 잘 해가고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 자금들이 이곳으로 몰리고 있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몰린 자금이 오일머니, 바로 중동의 자금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조금 위기감이 감지되곤 있지만 소프트뱅크 벤처스를 이끌고 있는 손정희 회장 역시 이러한 오픈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알려져 있는 사실상의 동업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요. 계속해서 오픈 AI와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동남아시아의 강국이죠. 싱가포르의 국부펀드가 오픈 AI에 대한 투자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도요, 탄탄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곳곳에 많은 투자들을 단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서울 파이낸스 센터 같은 경우에도요,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주요 투자자로서 참여했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이러한 투자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오픈 AI라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러한 좋은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는 거 당연히 나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투자 자금이 워낙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 바로 오픈 AI가 기존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멈추지 않고요, 하드웨어까지 포함한 다방면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라고 대표되는 인공지능 반도체 칩 기업과의 직접 경쟁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샘 알트만의 이런 구상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수준의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일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싱가포르 국부 자금을 포함해서 다양한 균형감 있는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곳곳에서 투자받고 있는 오픈 AI의 투자 자금은요, 약 130억 달러 이상이 달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또 필요로 하는 자금은 7조 달러에 달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격차가 많이 큰 이유,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오픈 AI의 성장은요, 단순히 한 개의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AI라는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의 성장을 의미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픈 AI가 계속해서 성장할수록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될 이야기가 많아진다라는 점, 인공지능의 거품이 언제 거칠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아직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요, 싱가포르의 국부펀드까지 오픈 AI 투자 논의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픽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